자, 토요일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 6월 3일자에 여러분께 이 영상을 찍었던 거 기억하세요? 100억 기법. 자, 긴급 점검, 시장에 소외된 투자자 여러분들, 땡땡하면 800% 수익 날다. 요렇게 해서 제가 이 선거 이후에 6월 3일자에 요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 영상 같이 한번 보는 게,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2주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었죠. 그죠? 자, 이때 영상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분 보니까 이분 참 잘하십니다라고 해서 댓글도 달아주셨고, 자,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 제가 6월 3일자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인데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때 아마 코스피 시장이 사상 신고가를 돌입했을 때입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자,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 무엇이 된다? 돈이 쫓아옵니다. 댓글로는 돈, 벼락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예견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보유했든 아니면 우리기술 보유했든 반드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시장을요, 여러분 타이밍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코스닥이 반등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와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코스피 시장이 8,800포인트죠. 그럼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8,800포인트에서 꺾일까? 꺾이더라도 다시 달려나가면서 1만 포인트 넘기지 않는 라운드 피겨 자리. 대략 한 9,300포인트든 400포인트든 갔다고 칠게요. 더 올라야 돼요. 올라야만 코스닥 들어옵니다. 오르고 나서 어떻게 한다? 횡보한다. 오르고 나서 횡보한다. 자, 다시 조정 이후에 상승세 준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할까? 내가 그죠? 지수에 대한 추가 상승은 없는데 급락도 없는 골디락스 환경, 평준화되는 환경이 나와서 코스피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때, 그때 그 수급들이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시장에서는 정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 발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환율 안정되면 코스피로 들어올 뿐이지 코스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AI 시장의 슈퍼사이클 때문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바라봐야 돼. 믿게끔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국민 성장 펀드 나온 상태에서 하루 만에 완판돼 버리잖아요. 이게 완판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20%까지 손실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보증을 하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코스닥은 뭐예요? 지금 상대적인 비교만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댓글로 돈벼락.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에라도 여러분들 수익률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이때 6월 3일자에 영상을 제작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 당시에 이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이 지수가 8,800포인트 넘어갔을 때네. 8,800포인트. 그죠? 8,953포인트 딱 여기서 밀렸을 때였어요. 제가 이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여기였네요. 여기 6월 3일 날.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하면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맞아요. 여기서 분명히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을 주고 9,3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뭘 해야 된다? 하락이 아니고 위에서 1만 포인트를 향해 가기 전에 위에서 조정받는 상황이 나와야만 그 돈에 대한 향방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했죠? 바로 이 코스닥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코스닥도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대적인 논리로만 본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아니 코스피 시장 이제 9,000포인트 넘어갔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이란과 미국의 전쟁권 나왔을 때가 여기니까 최소한 여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400포인트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단순하게 생각한다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코스피 지수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잘 봐요. 관계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죠?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요 녀석을 빼고 시장을 보낸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때 영상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더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더 보내고 그리고 이 녀석도 더 보내야 된다. 왜 그랬죠? 결국은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에서 지금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예요? 버블론, 거품론, 과열이죠.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 시장을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만 보냈다 이거지. 따지고 보면 이 둘 빼고 보면 여기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코스피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실제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 설명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래요. 자, 잘 봐요.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신고가를 달리고 샌디스크의 주가가 신고가를 달립니다. 자, 볼게요. 샌디스크. 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돈의 양방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신고가 달린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요런 거 있죠. 자, 가스터빈 업체예요. GE 베르노바. 제가 인터넷은 잘 못합니다. 자, 요런 종목들 봐봐요. 자, 여기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막 달려요. 그죠? 하락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응? 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소외당했을까? 왜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왔을까? 그치. 자, 미국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반등을 준 거잖아. 여기까지 못 뚫어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그동안 있었던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가만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갔다 이거야. 내려왔다 이거야.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골디락스의 환경이 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서 이렇게 주가가 박살났던 기업에도 힘이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위치돼 있어. 이해됐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이오 업종도 볼게요. 자, 일라이 릴리. 자, 이게 여기까지 부러졌다가도 돈이 분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 근데 국내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둘만 빨아먹고 있잖아.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둘에 대한 향방만 돈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을 해볼게요. 시장을 위로는 끌어올린다고. 근데 이 둘만 끌어올리면서 뭐죠? 시장을 윗방향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좋아요. 내가 코스피 시장에 이 두 살 비트를 들고 있어요. 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여기 들어올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러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봐. 잘 봐요. 지수가 한 번 더 보내야 돼. 아쉽지만. 한 번 더 9,385포인트에 대한 가격을 뚫어내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 9,400포인트에서 여기서 매물러야 돼. 하락도 없는 상승도 없는 환경. 그럼 어떻게 될까? 야, 코스피 지수 더 볼 필요 있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볼 필요 있어? 어차피 시장은 말씀드렸던 골디락스의 환경. 골디락스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온도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온도가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재미없다 이거야. 시장도 위에서 안정화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코스닥을 한다?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인데 이상이 없는 종목을 보유했는데 지금 뭐다? 가격적인 어떤 괴리가 있는 거. 일단 그거를 첫 번째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해야 될 게 뭐냐면 코스닥이에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시장이 놀리고 시장의 돈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히 야 시장이 이거 봐라 뭐 시장이 이렇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글로벌 시장에서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예?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뭐 이 반도체 종목 자 볼게요 아니 반도체 종목 보게 되면 이 일본에 상장돼 있는 키오시아 자 키옥시아라고 하죠 이 종목도 사상 신고가 가고 있죠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바꿔봅시다. 패턴을 바꿔봅시다. 투자 방향을.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날려야 돼. 날려야 돼. 다 날릴 순 없어. 여러분들이 이거 투자했는데 1억이 지금 3천 됐어요 라는 분들 있죠? 최소한 그죠? 그런 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2천만 원만 남기고 1,000만 원이라도 뭘 해야 된다? 팔아야 돼. 팔아야 돼. 그 파는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 시장에서. 그냥 대충 그냥 많이 빠진 뭐 이런 올릭스 한번 건드려보면 큰 수익 나지 않겠냐고. 에코프로 건드리면 큰 수익 나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요런 구간대에서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요 구간 갭만 먹는 것뿐이지 우리 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쉽게 코스피 시장을 더 보내야 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보내야 된다. 그러나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머물러야 된다. 그 머무르는 과정에서 그 돈들이 일단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두산 리미티든 기타 등등에 대한 부분에서 힘을 불러 넣어줘야 한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돈들이 여유자금 생기잖아. 자, 삼성전자 먹고 변동성 없다 이거야. 하이닉스 먹고 들어가는데 변동성 없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지? 두산 리미티 해볼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해볼까? 그리고 나서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온다? 조그마한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 툭툭툭 들어오게 돼. 그때 뭐가 필요하냐? 국민성장 펀드처럼 손실나도 우리가 메꿔줄게라는 정부의 어떤 이 의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하게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불가하다 이거. 여러분들 주머니에 제가 지금 당장 2천억을 쏴줬어요. 코스닥 시장 사겠어요? 처음에 살 수 있지. 여러분들이 손실난 종목 그죠? 물타기 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분할 매수하라고 하면 할까? 안 되지. 왜 그럴까? 아니, 나만 사서 사게 되면 대주주가 되잖아. 즉, 돈을 쫓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안 쫓아오니까 문제라는 거야.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 나왔는데, 이 호재 팔고 나서 다른 거 살게라고 하면 이게 돈이 쫓아오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튀는 거라고. 호재가 나왔어요. 좋아. 와, 뭐 어쩌고 저쩌고 2차 전지가 뭐 유럽에서 뭐가 됐고 뭐 먹었다 됐다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와? 깐다고. 이게 돈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고. 근데 봐봐. 돈이 쫓아오는 종목들의 흐름은 뭐냐면 조정 나오면 대기자금. 조정 나오면 대기자금.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뭐가 되고 있지? 야, 그래. 두산 리미티 호재 나왔어. 뭐가 나왔어? ETF. 요거 밀고 들어간대. 좋은 거네. 막 이런다고. 잘 봐.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게 호재 나오면서 이렇게 오르잖아? 오르는데 왜 돈이 쫓아오진 않을까? 이때처럼? 이 호재의 비중을 줄이고, 그래. 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거지. 그래 못 사면 그냥 이거나 살 거야. 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가격적인 메리트 있다며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쉬어가는 과정에서 얘네들만 날렸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 잘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달리고 있지만 조정을 받는 사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들만 이렇게 또 올리는 거 있잖아. 결국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은 뭐다? 몰리는 곳에 몰린다. 그 몰리는 곳에 몰렸던 게 이렇게 확산을 주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 강남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 정점을 찍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할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있는데 쌈짓돈 좀 꺼내갖고 그래 이것도 사볼까? 어디로? 마포도 사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 등촌도 좋지 않아? 좋대요. 인천은 어때? 인천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강원도는 어때?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소외주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할 수 있어야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버려야 될 종목인지 가져가야 될 종목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잡아야 되는 종목은 잡아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반도체만 달려나가지. 근데 이 전력기기 쪽 있죠? 뭐 이런 뭐 LS 일렉, 그다음 뭐 효성, 중공업. 요딴 식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버텨나가는 건 맞아. 그리고 언제 타점을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건 맞아. 왜 그럴까? 아니 어차피 반도체 필요한데 전력기기 없어도 돼? 안 되잖아. 필수 불가결이 생기는 업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런 거야. 그냥 싸다. 에? 요런 거. 싸다. 아니 이 논리는 아니야. 얘를 먹고 들어갈 거면 에코프로나 에코피오 프로비엠 아니면 엔캠 이런 것들을 보유할 거면 바꿔. 뭘 바꿔? 오히려 얘를 타이밍 잡아서 가는 게 뭐다. 삼성 SDI. 논리는 정확해요. 시장은 정확히 뭔가 이 답을 줍니다. 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과는 반대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 잘 봐요. 우리가 삼성전기라는 종목도 시장 부러질 때 용가리 통뼈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첫 번째, 틈새를 공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시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으려고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예요. 미인대가 나온다고. 요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바이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것도 좋아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릭스? 막 이런 말 나와. 펩트론. 이것도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 일단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이 개소리야. 개소리. 자, 그러면 요거 뭐 G2G 바이오. 요것도요. 공부 오래 한 사람은 이 종목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도 1년, 2년 들고 있어봐요. 정말 잘하잖아. 근데 시장에서 딱 정해져 있잖아.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도 8만 원대에 이때 영상 제작할 때도 아마 D&D 파마텍 얘기는 아마 여기서 해드렸을 거야. 한미약품 이야기, D&D 파마텍 이야기. 84,100원이잖아. 이게 6월 3일자잖아. 결국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올라간 거 하나만 대봐라고 하면 얘밖에 없다고. 그러면 왜 얘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뭐지? 얘 혼자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발생시켰고 시장의 모든 힘들이 조금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바이오 숨을 불러일으켰던 환경도 얘라는 거야.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내가 돈 들고 있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지? 그렇지. 이제 알겠네 여러분들. 얘야 얘. 왜? 보여줬다 내려왔다. 보여줬다 내려왔다. 이게 치고 나가더라도 먼저 치고 나가야지. 왜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 바이오 업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치고 나가지 못했던 의미 없는 이걸 보여줬던 애들이 차익 물량 빡 발생되고 이런 애들이 갈까? 그렇지 않아. 항상 시장은요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라는 건 언제 효율적이라는 게 생기는지 아세요? 응? 그치. 다 할 때. 다 할 때야. 지나고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의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가, 소외주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고민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눈과 귀를 막아라. 왜 그럴까?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야. 뭐 이란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서명했다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다. 야, 다 눈 귀 막아. 근데 눈과 귀를 막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오는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막으라는 뜻이지. 왜? 지나고 보게 되면 회복할 놈들은 치고 나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막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왜? 죽은 놈 불알 만지는 격이라고. 요거. 여기서 타점 잡으면 먹을 수 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건 조금 제가 좀 쓴소리 할 텐데. 이거는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왜? 타점은 무슨 타점이야? 얘가 여기서 반등 줄 때는 심플하게 생각해가 코스닥 지수 단기 반등 나올 때 그냥 자동빵으로 오르는 거야. 이걸 타점이라고 하지 마. 자, 내가 보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엔캠을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생각을 버려. 뭘로 보복해야 될까? 자, 질문. 그렇지. 업종 두 주를 가지고 보복을 해야 돼. 설령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서 다시 반등을 주는 그 가격.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줬다가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는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보복을 하려고 하고, 삼성전기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 주는 구간대에서 내 계좌 수익률을 보복시키려고 해야 되고, D&D 파마텍이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 사건에서 보복을 하려고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복하고 싶어 하냐면, 야, 내가 이걸로 터졌는데 이걸로 메꿔야 되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 더 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려울 겁니다. 시장이 어려워요. 왜? 장이 올라도 어려울 수 있어. 자, 내가 이런 생각해 볼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주식하다가 잘 안 됐어. 무조건 주식으로 승부해야 될까? 아니야. 어떠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연구해도 된다. 아니면 일로 승부해도 된다. 아니면 그걸 다른 쪽으로 이 생각의 전환을 할 수도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이거야. 투자해. 자, 5천만 원 벌었다 이거야. 그지? 전업하겠다. 그러고 나서 막 미수 쳐. 한 달 딱 재밌게 놀고 딱 끝내. 그지? 그럼 나중에 300만 원 생기면 뭘 하는지 아세요? 뭘 내야 될까? 돈이 될 걸 해야 돼. 근데 결국은 뭐냐면 다시 주식 판때기 들어와서 300만 원 가지고 풀미수 5배 들어서 10% 먹으면 얼마야? 500만 원. 800만 원 됐어? 또 때려. 또 때려. 이게 계속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이때는 뭘 해야 되냐? 300만 원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고민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상황을 10배 이상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최소한 못해도 그치. 되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그 되는 쪽이 잠깐 비오는 과정에서 그게 삼성전자가 됐든 금액이 다르니까 변동성을 확대하지만 빠른 속도로 튀어오를 때는 막 50%씩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을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투자를 하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요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승리자 맞아요. SK 하이닉스 보유한 사람들 승리자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 모두가 승리자였어. 근데 그 승리 이후에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까? 그치. 계속적으로 위만 바라본 사람들이 승리자는 아니었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승리 못했다. 나는 패배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1,000만 원이 여러분들 얼마 남았어요? 한 반 남았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이때부터 달라지면 돼. 근데 대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3분의 1 남았어. 응? 에이씨. 그럼 이제 룸사롱 가고, 마사지 다니고, 술 한잔 먹고, 대충 하다가, 결국은 뭘 한다? 주변에 돈 좀 빌려달라. 그지? 계속 카드값 내고. 이런 현상하면 안 돼. 지금 제가 쓴 소리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선배님들 후배님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할 수 있는 종목인가 생각해봐. 영상에서 알려드리잖아. 이런 녀석들 보유했다라고 하면 괜찮다니까? 순번이 온다니까? 순번이 안 오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한 종목들 있죠? 내 종목 팔아야 돼요. 자, 내 계좌에 만일에 보유한 종목이 시장이 오르고 상황이 좋아지고 하더라도 오르지 못하고 내 계좌의 수익률을 빨아먹고 있다. 시장이 하락할 땐 더 크게 빨아먹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뭘 해야 된다? 이번에 쳐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 계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아니면 주식하지 마. 왜? 안 하면 손실이라도 없지. 자, 오늘부터 내일부터 모레부터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루 만에 100m 달리기 딱 찍고 가는 게 아니야. 42.19를 달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5km 가, 10km 가, 20km 가, 30km 가, 40km 가. 언제 주식 끝날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결정한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8월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 필요해요. 없잖아. 죽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잖아. 대출 받아놓은 거 이제 만기 딱 되기 전까지는 있잖아. 그걸 뭘 할 수 있느냐?
본인만의 시간을 좀 생각해봐. 타임 스케줄. 오케이? 어차피 어떻게 된다? 이번 연말까지 내가 이거 안 되면 뭐 누가 머리에 총을 쏩니까? 아니죠. 생각을 달리 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 연말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내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돼 있네. 와, 내년엔 또 이렇게 되고 있네. 내후년엔 이렇게 되고 있네. 요게 돼야 돼. 그리고 뭐란다?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하시라. 그러다 보면 요게 풀려나가고 요게 풀려나가. 돈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돌 때는 다 안 돌아. 되기 시작하면 다 돼. 지나가다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막 하고요. 필요 없는 데서 막 돈이 미친 듯이 막 회전되잖아. 돈이 안 될 때 뭐야? 돈 몇 개가 된다 이거지. 그걸 한번 풀어내는 작업을 이번에 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보유한 종목들 어떻게 되냐?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달리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자, 이거 저 개인 번호인데요. 개인 번호인데. 자, 심플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010-2998-2560. 저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내가 현재 위치한 상황. 제가 말했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있죠? 제가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라이브 켜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포트폴리오 버려야 될 거, 줄여야 될 거, 넓혀야 될 거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점검하면서 아직 뭐 지금 6월이에요. 연말 6개월 남았어요. 그죠? 자, 도움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요 부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전부 다 한번 요거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자, 오늘 달라지고 내일 달라지고 모레 달라지면 결국은 여러분들 나중에 웃을 수 있어. 근데 사람은요 본인이 바뀌고 싶어하는 방향으로만 바뀌어요. 하지마. 아니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가? 그러나 난 이거야. 이게 10대, 20대 때는 오케이야. 그죠? 40대, 50대, 60대, 30대 후반 됐을 때 바뀌어야지.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싶어하는 사람은 놔둬야 돼. 왜? 어차피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 인생을 건들잖아? 화낸다고. 왜 내 인생을 건드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엔 또 까딱됩니다.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는 놔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뀌실 의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 right now 지금부터 합시다. 010-2998-2560 제 개인 번호로 도움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말에 누가 웃는지는 바로 이때 결정납니다. 언제? 시장의 변동성 제2차 파동이 나오는 현재요. 안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주식하시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도 우리는 바뀌면 뭐가 생긴다? 돈벼락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돈벼락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겨주셨습니다. 많은 곳으로 이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